이제 평면 좌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자, 뭐 중등 기하들 있겠죠. 오케이? 중등 중학교 때 기하 파트 있어요. 중등 기하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직선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오늘 조금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될 거니까 자 하나씩 좀 적어봅시다. 일단은 평면 좌표다라는 얘기는 뭐를 도형을 어디에다가 올린다는 얘기냐면 도형들 자체를 이렇게 직교 좌표라고 해요. 좌표 평면에다가 올리는 거야. 좌표 평면에다가 올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를 꼭지점이나 아니면 선들을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일단 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뭐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점과 점 사이에 거리를 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파타가 아니고 피타. 오케이? 대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긴데,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가령 여기서 여기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B라는 점이 있을 텐데 얘를 x1, y1이라고 합시다. 얘를 x2, y2라고 일단 합시다.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거리는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니까, 맞지? 여기서부터 B까지 거리를 재면 되는 거고, 자 식의 형태를 살짝 보면 뭐다?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각각 더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건 다 기억나실 거니까 빼서 제곱하고요. 빼서 제곱한다는 얘기야. 자 x1에서 y1의 제곱을 빼면은 난리 나는 거죠. 오케이? 됐지? 난리 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냥 틀릴 거야. 됐지? 뭐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x2입니다.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한다는 얘기야. y 좌표끼리 이렇게 빼가지고 제곱을 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특징이 뭐냐? 안쪽에 몇 차식이 들어있는데 2차식이 들어있어요. 근데 2차식 형태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니? 완전 제곱식. 그래서 2차식인데 완전 제곱식에 합골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완전 제곱식의 합골 형태가 어디에? 근호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뭐를 읽어낼 수 있다? 아, 얘와 얘까지 거리, 즉 x1, y1에서 x2, y2까지 거리다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거리라고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일단은 뭐 거리로 읽어내는 데 있어서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분을 조금 볼 거냐, 여기다 좀 적어줄게. 루트에 5x 제곱 있습니다. 5x 제곱 있을 거고 4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4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적을게요. 오케이? 됐지? 그럼 얘가 2차식이지? 2차식이죠? 2차식입니다. 자, 분명히 2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에 5x 제곱이고 더하기 8x고 더하기 4가 있다고 하십니다. 얘도 2차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2차식과 2차식을 합하는데 근호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계산 자체가 안 되니까 이 녀석의 만약에 최소값을 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최소가 되는 이 순간 x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우리가 막 인수분해나 식조작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을 쓴다는 얘기야. 이 내용을 한번 써봅시다. 자, 앞에 있는 이거부터 먼저 볼게. 얘 읽혀요. 자,
얘는 일단은 뭐가 등장하느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게 우선이잖아. 맞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게 우선이니까.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봅시다.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x제곱. 맞지? 완전 제곱식 하나. 그다음 또 누구 있는데? 2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두시면 되겠네. 됐지?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바꿨어요. 오케이? 바꾸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 바꾸고 나서 합골로 바꾸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다 루트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봅시다. 뒤에 있는 녀석도 어떻게 될 거냐면 자, x제곱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누가 된다? 2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누가 된다는 얘기인데 봐봐. 그러면 얘랑을 이제 재해석해야 되겠죠. 재해석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 뭐라고 읽을까? x, 2x라고 읽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x, 2x와 얼마? 0, 마이너스 1까지. 오케이? 됐어? 0, 마이너스 1까지. 왜? 빼서 제곱하면 얘, 빼서 제곱하면 얘, 이까지 거리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어디까지? 0, 마이너스 2까지 거리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이거 됐지? 자, 그래서 어떤 단계?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단계들 가지고 이까지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준다? 이제 도형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도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x 이렇게 된다. 0, 마이너스 1과 0,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요 지점과 그 다음 두 번째는 0, 마이너스 2가 있어요. 0, 마이너스 2가 있겠네. 0, 마이너스 2 여기 있어요. 이그샘플 가지고 와도 얘들아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입니다. 여기 둘 다 있는 점이야. 그리고 얘를 뭐라고 보면 되겠니? x의 값을 쭉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 거야? 직선 나오는 거 알겠죠? 직선인 거 알겠어요? 다시 우리가 뭘 또 알고 계셔야 되느냐 하면 자취에 대한 내용을 도형을 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취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는 뜻하는 바가 뭐냐? 결국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다시 자취는 뭐다?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점들이 모였을 때 얘가 직선인지 아니면 포물선인지 아니면 원인지 기타 등등등 뭔지를 알려면 필요한 게 뭔데? 직선이면 xy에 관한 1차식이 나와야 되고 포물선이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2차식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결국 관계식을 만들어야지 얘네들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이미 했겠지만 얘는 x좌표 그대로 있습니다. 얘를 y라고 두시면은 y는 2x 위에 있겠죠. 오케이? y는 2x 위에 있습니다. 그럼 y는 2x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됐죠? 그러면 y는 2x 위에 있으니까 어디? 2x 위에 있는 점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요까지 거리로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다시 여기 있는 이런 지점이 있을 거고 이 위에 있는 점과 이렇게 점 요렇게 이은 직선 요렇게 이은 직선이래. 선분까지
요 두 개를 이었을 때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거리의 뭘 구해야 해라?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지. 거리의 최소값 자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좀 많이 넘어갔네. 대칭 이동 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대칭 이동 시키는 거는 뭐 이번에 할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자, 얘를 살짝 옮겨줄게. 좀 크게 좀 그립시다. 좀 확대 좀 시켰다고 쳐. 여기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입니다. 뒤에 있는 게 0,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해봤죠? 기억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대칭 이동합니다. 오케이? 대칭 이동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 얘를 A라고 두면 얘를 A'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최소가 되게끔 이렇게 더한 게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다시 이런 식으로 간 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대칭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어디? 빨간색 여기 표시 있는 길이나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나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떼대댕 표시 없는 거, 떼대댕 표시 없는 거. 근데 우리가 점과 점 사이는 선분의 길이가 최소인 건 알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끄어버리면 최소값이 만들어질 거고 이 내용은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자 일단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오케이? 높아졌는데 자 나중에 하면 돼. 도형이 이동하면서 이 부분을 하시면 돼요. 도형이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하시면 될 거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시고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보시고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보시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점과 점 사이가 첫 번째 주제였는데 점에서부터 점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 점에서부터 점까지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데? 루트 안에 2차식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뭘 재해석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루트 안에 뭐가 2차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줘서 루트의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에 뭐로? 합골로 바꿔줘가지고 뭐하다? 이거를 뭐란다? 읽어낸다. 해석해낸다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점과 점 사이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이용한다? 계산을 할 때 깔끔하게 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비율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비율을 이용해서 뭐다? 길이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비율을 이용해서 길이 계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비율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있는데요. 자, 3대 4대 5 당연히 알 거고 오케이? 3대 4대 5예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앞에 두 값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값을 결정을 할 거야. 3대 4대 5. 그 다음에 5대 뭐 있어요? 12대 13 있겠죠. 오케이? 5대 12대 13, 8대 15대 17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8대 15대 17까지 요 정도까지는 다 외우셔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돼. 자, 뭐 뒤에 보면 7대 24대 25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12대 35대 37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까지 하란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이런 것까지 하란 얘기는 아닌데 자 등등등 몇 가지 더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나도 기억하고 쓰는 거는 주로 기억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앞에 정도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이게 간혹 등장하긴 해. 근데 얘는 규모가 좀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는 제발 알고 쓰자 이 얘기입니다. 제발 알고 쓰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자, 가보자고. 봅시다. 이제
왜 이런 것들의 길이 계산들이 생각보다 많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봐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직각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 여기 10이에요. 16이에요. 여기 얼마가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바는 이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12의 제곱, 16의 제곱 계산하지 말자고. 누구도 이렇게 계산 안 해. 누구도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데? 얘랑 얘의 비를 누구와 누구의 비를 얘랑 얘의 비를 먼저 적는다는 얘기잖아. 몇 대 몇인데? 3, 4 쉽게 가서 여기 얼마? 5가 된다는 얘기고 비율로 작은 숫자로 피타고라스를 만족시키는 걸 찾고 난 다음에 몇 배? 4배, 4배, 4배 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20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간단한 숫자로 얘기해 드렸지만 이게 몸에 배워야 됩니다. 비율로 길이를 계산하자.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어디를 좀 볼 거냐면 점과 점 사이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점과 점 사이는 얘기를 해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이 점과 점 사이 또는 도형을 이쪽으로 옮기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화라고 불러요. 오케이? 좌표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좌표화를 해서 푸는 문제들이 꽤나 많을 거고 자 그들 중에 우리가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암기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선 정리입니다. 오케이? 중선 정리입니다. 중선 정리부터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중선 정리야.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A입니다. 얘가 B입니다. 많이 까먹었잖아. 그냥 까먹지. 당연히 잘 사용 안 하면 까먹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요까지 거리가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중점까지 거리 요까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선이야. 그래서 중선 정리라고 얘기하고 결과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결과 알죠? 아는 사람 알 거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건데 얘들아 무조건 우리가 수능을 칠 때까지 알아야 될 공식들이 있어요. 오케이? 됐지? 끝까지 알아야 될 공식 중에 하나야. 얘는 자 AB의 길이의 제곱, AC의 길이의 제곱은 2배의 뭐가 되느냐면 BM의 길이의 제곱과 AM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중선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길이나 아니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풀 때 얘를 사용하는 건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언제 사용하느냐? 얘는 언제 사용하느냐? 두 가지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중선 포함 길이 문제야. 오케이? 당연하겠죠. 중선 포함 길이 문제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자, 어떤 구조의 최대 최소냐면 A가 있어요. 자, A가 있고 A, B의 길이의 제곱과 그 다음에 AC의 길이의 제곱처럼 AC의 길이의 제곱처럼 뭐가? 여기 있는 요 부분 보이죠? A와 A가 있는 것들처럼 요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A, B의 제곱, AC의 길이의 제곱 이 녀석 이런 꼴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뭘 사용한다? 중선 정리를 이용합니다. 오케이? 중선 정리를 이용합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가볍게 이제 좀 익숙해지자는 차원에서 가벼운 거 하나 해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나왔다라고 막 쫄지 말고 똑같은 거야.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원 어디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딱 있는 거고 원의 중심이 여기 딱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합시다. 굳이 표준형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 기출이 많이 됐었던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에. 근데 예전에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딱 한 개로 막혀져 있어요. 뭐로? 얘로 막혀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얘로 막혀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알아두셔야지 이제 풀 수가 있겠지. 자, 여기에 누가 있을 거냐면 요 지점에 얼마가 있을 거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2,3이 있다고 칩시다. 2,3이야. 2,3입니다. 그 다음에 저 끝에 5, IC 이렇게 하자. 6, 7, 6,0 이렇게 6,0이라고 합시다. 쭉 내려가게 되면 6,0이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요 지점 6,0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여기를 A라고 둘게. 여기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뒀는데, 자, P가 원위의 점입니다. P라는 지점이 어디? 여기 있는 이 원위를 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묻는 거야.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이야.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돼. 나중에 나왔는데 뭐 하지 말고 각종 문제집에는 좀 많이 나와 있는 형태니까. 자, P가 있고 여기 P가 있어요. P가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P를 기준으로 P 뭐가 돼 있다? 공통적으로 그대로 들어있죠. 이런 녀석, 이런 구조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얘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에 이런 녀석의 최대 최소를 할 때는 사용하라. 그럼 봅시다. P가 원이 있으니까 내가 살짝 여기 점을 찍어볼게요. 이게 P예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 형태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거냐? 뭐를 이용해 준다고? 중선 정리를 이용해 준다고. 근데 중선 정리가 있으려면 삼각형이 있어야 되고 중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삼각형과 중점을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됐죠?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별로 어렵지 않지. 어차피 이미 삼각형 만들어진 거 아니야? 맞죠? 삼각형 만들어졌으니까 삼각형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중점? A와 B와의 중점이야. A, B와의 중점이 얼마가 되죠? 그러지 말자 우리. 중점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얼마죠? 4, 맞죠? 됐지? 중점.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요? 4,2분의 3이라고 합시다. 됐죠? 4,2분의 3입니다. 잘했어요? 4,2분의 3이야. 자, 그러면 갑니다 이제. 4,2분의 3이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AB의 길이의 제곱과 AC의 길이의 제곱을 원래 이거 제곱 해야 될 계산을 어떻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됐죠?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자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중선 정리를 사용합니다. 2 곱해주고요. 됐죠? 2 곱해줍니다. 2 곱해주고, 그리고 뭘 해주느냐? 2를 곱해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얘를 m이라고 합시다. m이라고 두면 am의 길이의 제곱을 합니다. 오케이? am의 길이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pm의 길이의 제곱으로 바꿔주는데 이득이 뭔데요? am 쉽게 구할 수 있겠죠? am 한번 외워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얼마? 길이 얼마예요? 3이에요. 얼마예요? 4예요. 됐죠? 4, 3, 5.
됐지? 5. 그거의 절반이니까 얼마? 2분의 5. 그거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죠? 4분의 25. 이가 됐어? 이가 됐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그렇지. 고정된 하나의 상수값이 되어버리니까 누구에 의해서 최대체적으로 결정된다? 얘에 의해서 최대체수가 결정된다. 됐지?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고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건데, 야 이거는 우리 애도 알겠다. 야 원이 이렇게 있어. 원위의 점이 있는데, 초등학생이야. 자 봐봐. 원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원위의 점에서 이까지 거리를 잴 때 가장 짧은 지점, 가장 먼 지점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맞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체계를 좀 잡는 거지. 자, 직관적으로 이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체계를 잡아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재고 뭘 빼주면 된다? 반지름을 빼주면 되잖아요. 이제 이건 별도로 얘기 안 합니다. 워낙 당연한 얘기라서. 그래서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뒀었을 때 D 빼기 R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쟀었을 때 이만큼이 D 더하기 R이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뭘 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재면 되겠죠. 됐죠? 거리를 재봅시다. 거리를 잴 거야. 거리를 재는데 봐봐. 또 여기서 제곱하고 여기서 제곱해서 계산하지 말고 8대 8이잖아. 한개가 8대 3이잖아요. 그러면 8대 3이니까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된대? 루트 73? 오케이? 루트 73이 되겠죠. 64 88이 64 9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루트 73입니다. 이해되세요? 됐죠? 자 8대 3이라고 4대 2분의 3이잖아요. 왜?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직각삼각형의 거리로서 봤었을 때 4대 2분의 3인데 4대 2분의 3이 여기 들어있는 2를 곱해서 자연수 형태로, 가장 간결한 자연수 형태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제곱합니다. 64, 9, 73, 루트 73이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정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 얘 2분의 1을 곱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73이야.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2분의 루트 73이야. 중심까지 거리가 2분의 루트 73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73에다가 뭐를? 반지름 1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맞죠? 최대가 될 때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다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73 빼기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최대값, 최소값이 등장을 할 거라고. 끝! 넘어갑시다 이제. 자, 중선 정리까지 얘기했고, 원래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한 가지 더. 스튜어트 정리라고 해서 하나 더 얘기해 줄 건데, 그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까지는 소화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됐어? 자, 들어는 봤을 거란 말이야. 들어는 봤을 거니까 그건 내일 한번 정리합시다. 자, 조금만 더 가서 이제는 뭐가 남았느냐. 고등학교 올라와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이런 방식으로 잰다는 거 하나. 그 다음 뭐예요? 분점입니다. 됐어요? 분점입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이야. 내분점이 있을 거고 외분점이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내분점만 살아있고 외분점은 빠졌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외분점, 내분점 구분 없이 다 쓸 거란 말이야. 오케이? 다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긴데, 자, 분점의 이제 관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얘는 조건이 있어요. 특징 한 직선 위입니다. 한 직선 위에, 자, 분점이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야. 한 직선 위에 서로 몇 개? 다른 세 점이 있을 때, 세 점이 있을 때, 자, 분점이다라는 얘기는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자, 뭐를 한 점을 나머지 두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분점이라고 얘기한다고. 의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을 나머지 두 점으로 뭐한다?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한 점을 나머지 두 점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한 점을 나머지 두 점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1이었다고 치고 가볍게 넘어갈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얘가 3이었다고 칩시다. 자, B는요. B라는 이 한 점은 A, B에 뭐가 된다? 1대3 내분점이 되겠지.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A, B에 1대 미안해. 됐지? A, B가 아니죠? A, C죠?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이 인간이 컨디션이 좋을까 나쁠까 봐봐. 오늘 내가 알람을 딱 봤어. 5시 50분인 거야. 딱 일어났어. 아 좋다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8시부터 수업이니까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책 좀 몇 자 보다가 정리하다가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일어났지. 컴퓨터 노트북을 딱 켰어. 노트북 딱 켰는데 3시 50분인 거야. 5자를 3자로 잘못 본 거야. 근데 이미 깼어. 아 진짜 3시 50분부터 계속 있는데 아 10시까지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 자 일단 뭐 그렇다는 얘기 가볼게. B는 AC에 B라는 녀석은 AC의 뭐다? 1대3 내분점이죠. 오케이? 됐지? 자 하나만 더. 자 요거 좀 봅시다. 어떻게 재느냐면 룰은 이거거든요. A로부터 B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A로부터 B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C가 B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C가 B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순서가 유지된 채 비율이 1대3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이게 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자 C는 이번에 이렇게 봅시다. 자 요까지 할 수 있으면 다 한 거예요. A, B의 뭐다? 한 점 C는 A, B래. BA의 뭐가 된다? 외분점이 되겠지. 연장선 위에 있으면 외분점, 3분 내에 있으면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그 차이가 되는데 자 뭐를? BA의 몇 대 몇 내분점이다?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얘들아 이제 대답 좀 하자. 이제 다른 방식의 수업을 좀 창조 한번 해보려고. 공감 수업 그런 거 있잖아. 묻고 대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나? 맞지? 뭐라도 하나 더 표현하고 가는 거잖아. 맞지? 니들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잖아. 뭔가 경험하고 표현하고 싶어서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자 표현 한번 해봅시다. 아침부터 자 표현하고 살아야지. 뭐야? 몇 대 몇? 3대 4죠. 그렇죠. 뭐야? 영향을 받는 거야. 누구의? 순서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 맞지? B로부터 얼마만큼? B로부터 얼마만큼? 3만큼이야. B로부터 3만큼. 그 다음에 A로부터 얼마만큼? 4만큼이죠. 됐지? A로부터 4만큼이야. 잠깐만 한 가지 더. 잘 들어보세요. 뭐를 한 가지 더 봐야 되느냐? 이거 표현하는데 그치면 안 돼요. 뭐를 잘 보셔야 되느냐? 외분점을 할 때 특히 이제 외분점에 해당하는 요 외분점을 할 때 이 선분의 길이가 비율에서 얼마를 차지합니까? 1을 차지하잖아.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뺀다고. 외분점을 할 때는 B들끼리 뺍니다. 그럼 빼면 뭐가 나오느냐? 그 선분의 비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기 4에서 3을 빼는 거야. 4라는 B에서
3을 빼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1이 만들어지는데 이 1이 뭐다? BA의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BA의 비율이 1일 때, 오케이? 비율의 비리가 1일 때를 뜻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1이 그렇게 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분점이 뭔지 의미를 일단 파악을 해봤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공식입니다. 공식 의미랑 뭐랑 연결이 돼야 되느냐면 의미를 보고 그래프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보고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공식입니다. 공식이 있을 텐데 공식 이미 다 알 거라고 보고 자 x1, y1 있어요. x2, y2가 있습니다. 자 x 좌표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y 좌표에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x 좌표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텐데 자, a, 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뭐 할 거냐면 내분할 거예요. 오케이?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m이랑 n을 더합니다. 맞죠? 해봤죠? 그 다음에 내항끼리 곱하듯이 외항끼리 곱하듯이 m과 n을 크로스로 곱합니다. 크로스 곱입니다. 크로스로 곱합니다. 그래서 m 하나 적고 x2라고 적고요. n 하나 적고 x1이랑 적고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알았어요? 네네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책 줄게. 자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내분점은 이거죠. 외분점은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 붙는다는 얘기야. 여기 마이너스 붙습니다. 마이너스 붙고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가볼게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텍스트로 문장으로 딱 나와 있을 때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 그런 마치 그런 틀에서 이런 공식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식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공식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특징이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2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1이 됩니다. 자 여기를 2,1이라고 봅시다. 여기를 4,2라고 봅시다. 여기가 얼마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쳐. 됐지? 물어봤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관점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줄게.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최대한 그림으로 활용하는 방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경우에 따라서 공식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년이 고학년이 되었는데 수능에서도 외분점이 뭔지 내분점이 뭔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씩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오는 거야. 어쩌라는 얘기지? 안 치겠다는 얘기인가? 뭐 3점이야. 근데 틀리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점을 구하고 싶어. 이 점은 뭔데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뭐가 된다? 외분점이죠. 맞죠? 외분점입니다. 그럼 봐. 외분점을 구해야 되니까 공식 적용부터 얘기를 해줄게. 공식 적용부터. 자,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그걸 먼저. B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두 번째.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찾아야 돼. 3만큼. B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1만큼 떨어져 있죠. 오케이? 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면 연결 안 되어 있는 녀석들끼리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3에서 1을 빼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뺄셈할 때 1에서 3을 빼야 되는지 3에서 1을 빼야 되는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다는 걸 모르고 들어가는 거야. 1에서 3을 빼도 되고요. 3에서 1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통은 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줄게. 3에서 1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3에서 1을 뺍니다. 3이랑 연결 안 돼 있는 점이 누구 있죠? 얘죠? 곱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3 곱하기 4, 12가 나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1이랑 누구랑 곱합니까? 연결 안 돼 있는 녀석과 곱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느냐면 2가 나옵니다. 오케이?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빼는데 연연하지 말라 그랬어. 자, 1에서 3을 뺐어요. 그러면 누구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요. 1이랑 누구랑 곱합니까? 1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녀석을 곱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3이랑 연결 안 돼 있는, 이제 3이랑 곱해야 되겠지. 3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녀석이 4니까 10입니다. 뺍니다. 어떻게 되나요? 밑에가 틀어졌으면 위에도 틀어집니다. 틀고 틀어야지 부호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밑에 부호도 변하고요. 위에 부호도 같이 변하는 거니까 빼는 거는 얼마든지 빼도 상관없는데 뭐 해주면 순서만 지켜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자,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전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거야. 자, 실전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가볼게요. 자, 뭐를? 선분 방향에 있는 거를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오케이?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의 비도 몇 대 몇이다? 2대 1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수선의 발의 비도 2대 1입니다. 근데 이게 더 편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더 편한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사용하셔야 돼. 얘도 2대 1입니다. 따라서 두 칸이면 얘가 한 칸인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이 길이가 얼마죠? 2죠. 이 길이가 얼마죠? 그럼 1이죠.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1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2가 될 거니까 자, 4에서 1을 더해가지고 나누기 해줘도 얼마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 이건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내분점 나왔다 벌벌벌벌 떨고 있고 공식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아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 자, 어떻게 한다고요? 가봅시다. 공식 적용 몇 대면 y좌표를 이제 할 거예요. 3에서 그냥 1을 뺍시다. 3에서 1을 빼면 3이랑 연결 안 돼 있는 y좌표 곱해주시면 됩니다. 6입니다. 1이랑 연결 안 돼 있는 좌표 구해주시면 됩니다. 1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걸 빼주면 되겠죠. 2분의 5가 되겠지. 됐어? 2분의 5가 되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수선의 발의 빛 또한 그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됐어? 수선의 발의 빛 또한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1이죠. 1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 사이즈가 2분의 1이니까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해도 여전히 얼마 나온다? 2분의 5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그때 교재 드릴 테니까 사진 뭐 찍어 놓을 사람 찍어 놓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 봅시다.